자, 오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주로 배워볼 텐데요. 그런데 이 용역의 공급을 배우기 전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일단 크게 봐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자,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어떠한 신고, 납부 의무도 지지 않죠. 자, 그리고 과세사업자는요, 다시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과세를 합니다. 자, 그런 사업자의 구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회계기간처럼 이 부가가치세도 과세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개념을 살펴보는데 법인사업자, 그리고 개인사업자, 간이사업자별로 과세기간이 좀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료만 보고 오시는데요. 자, 첫 번째는 사업자 구분에 대해 배워보고요.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그리고 뭡니까? 간이과세사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기로 하죠. 아닙니다. 과세사업자랑 면세사업자로 나뉘는데, 자, 이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VAT죠. 납세 의무자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쵸? 의무자 아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세사업자를 보는 건데, 이 과세사업자는 또 일반사업자랑 간이사업자로 나뉩니다. 일반사업자는 간이사업자가 아닌 자를 일반사업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간이사업자는 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예요. 직전 연도고요. 공급 대가입니다. 공급 대가는 자, 이제 볼 거예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되고 개인이어야 돼요. 법인이면 안 됩니다. 공급 대가는 공급 가액에다가 10%를 곱하는 이 부가세를 더한 게 자, 공급 대가입니다. 그쵸? 처음엔 요것도 헷갈리죠. 처음에는. 그쵸? 그래서 그리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간이 사업자는 법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무조건 개인만 되는 겁니다. 자, 일반 사업자랑 간이 사업자 비교를 해야 돼요. 왜냐면 이거 매입세 공제도 중요합니다. 요거까지는 해야 돼요. 일반 사업자는 자, 이제 공급가액에다 10% 곱해서 매출세액에서 매입가액 곱하기 10%, 이건 당연히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는 전제하죠. 매입세를 뺀 것을 이제 납부세액을 하는데요. 자, 간이 사업자는요, 공급 대가에다가 10%를 곱합니다. 그리고 매입가액에다 10% 빼주는데 부가가치율을 거기다 또 곱해요. 자, 그래서 납부세액을 하는 건데요. 왼쪽은 이제 일반 사업자는 공급 가액이고요. 오른쪽 간이사업자는 공급 대가에다 10%를 곱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있어요. 간이사업자는 아까 요건 봤듯이 4,800만 미만이기 때문에 매우 영세한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자, 업종별로 5%, 10%, 20%, 30%를 또 곱해줘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덜 내는 것이죠. 그쵸? 그리고 일반 사업자는 당연히 세금에서 발급할 수 있는데 간이사업자는 세금에서 발급을 못해요. 무조건 영수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공급자가요, 일반 사업자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을 받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일반 사업자가 아니고 간이사업자, 이건 되게 간단한 건데 기초적인 건데, 매입세액 공제 넣을 때 실무 하시는 분들 이거 간이사업자 공급자 뜨잖아요. 그럼 그거 빼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 그걸 넣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 자체를 잘못한 겁니다. 그쵸? 간이사업자는 세금에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수증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매입세 공제 대상 증빙이 아니에요. 이건 세금계산서 영수증 가서 볼 거예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당연한 기초인데 실수하시는 분들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간이사업자 받고요. 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납세의무. 이번 시간에 일반 사업자랑 간이사업자라고 했는데, 일반 사업자는 법인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이사업자는 무조건 개인만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먼저 일반 사업자인데 법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자, 무조건 부가가치세는요, 이렇게 반기로 자릅니다. 6월 30일, 12월 30일로 두 번을 자르고요. 그래서 1 과세기간이라고 하고 2 과세기간이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또 한 번 잘라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또 자릅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를 1기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거고,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2기 과세기간의 예정신고 기간. 자, 보면 무조건 신고죠. 자, 기초지만 다 정리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신고가 1월부터 3월까지는 4월 25일까지 신고랑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신고 기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자,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정기간, 그쵸? 2기 확정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차기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계속 공부하는 게 10% 단일 세율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법인세나 소득세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법인세나 소득세는 차등 세율이잖아요. 소득이 높아질수록 그 세율 구간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할 수 없지만 부가세는 무조건 10%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서 신고해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기간, 확정신고기한은 말 그대로 예정, 먼저 일단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쵸? 예정이에요, 예정. 확정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예정신고 때 뭐 세금에서 발급을 못 받았거나 발급하는 경우에는, 못한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만약에 예정신고 때도 안 하고 확정신고 때도 안 했어요. 그럼 그 다음 기수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무조건 일단 기수는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이렇게 잘리는데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기도 예정이 있고 확정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다음으로는 일반 사업자인데 개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6개월씩 자릅니다. 그래서 1기, 2기라고 하고요. 일반 사업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예정 신고가 없어요. 예정 신고가 없고 이렇게 두 번 신고를 하는 겁니다. 확정 신고만 있어요.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고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정 고지라는 게 있어요. 아까 법인이랑 다르죠. 아까 법인 같은 경우에 예정 신고했어요. 그쵸? 근데 이건 지금 예정 고지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 고지라는 건 세무서에서 직접 납부서를 고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고지된 그 금액을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를 하는 것이고요. 이기 같은 경우엔 10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신고라는 게 아니에요. 신고는 다 계산을 해서 직접 신고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세무서에서 각각 사업장한테 고지랍니다. 고지를 보내요. 간이사업자는 개인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간이사업자는 1년 전체를 한 번에 합니다. 신고를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1년치를요 그 다음 연도 1월 25일에 신고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정 부가기간이라고 해요. 부가예요, 부가. 아까는 고지였죠. 고지였지만 이름은 조금 바꾼 거예요. 부가랑 고지랑 똑같은 겁니다. 개념상으로는. 그래서 이 간이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해서 예정 부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이제 본론 용역의 공급에 대해 살펴보죠. 자, 자료면 바로 넘어갑시다. 공급도 계약상 법률상 인도 양도한 겁니다. 재화시설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죠. 사용하게 하는 것이 용역의 공급인데 용역은요 재화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죠. 영무. 그쵸? 그 밖의 행위 이것도 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면세를 제외하건요. 그쵸? 용역도 마찬가지. 그래서 건설업이라든지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는요 다 무조건 용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업도요 음식, 숙박, 용역이라고 그래요. 숙박, 음식, 용역이라고 합니다. 용역. 용역은 말 그대로 여기 지금 있잖아요. 영무죠. 그렇죠? 음식을 만들어서 재화를 판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음식점 무조건 용역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가공계약. 저번에 첫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아요. 주요 원재를 부담했으면요 이제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요. 주요 원재를 부담하지 않았으면 용역의 공급 봅니다. 대신에 건설업 무조건 용역의 공급을 본다고 다 했어요. 그리고 각종 권리 뭐 이렇게 어건부터 상표권 기타 다 이거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고요. 대여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그쵸? 영업권 중에서 이제 권리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